안녕하세요. 사랑이 묻어나는 곳 강남다육입니다. 저희는 엑스플랜트에서는 슈다육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 엑스플랜트 보시면 슈다육 보시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오늘은 정말 초보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다육이 타짜도 모르시는 완전 왕왕 초보분들을 위해서 다육이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정보를 총정리해서 가져와 봤어요.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다육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을 정리해 놨으니 우리 초보 빠들분들이라 해야 되나요? 남성분들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다육이. 그러니 모든 다육이 초보분들이 다육이를 시작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다육식물은 가장 중요한 게 물, 햇빛, 통풍이에요. 이 세 가지만 충족이 되면 웬만한 다육이들은 잘 자랄 수 있어요. 다육식물은 먼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을 저장해 줄 수 있는 식물이므로 물을 주지 않아도 보통 다른 식물에 비해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그 저장된 물로도 다육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을 많이 주면 그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초과돼서 더 이상 저장하지 못해 썩어버릴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물을 안 주면 시들어 버리는 게 다육식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다육이의 모습을 자주 관찰하면서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물을 충분하게 주지 않아도 될 때는 다육이 입장이 통통하고 땡땡해요. 살쪄 있기도 딱 눈으로 봐도 살쪄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물이 고플 때 물을 줘야 할 때는 입장이 물렁물렁거리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얼굴이 대체적으로 쪼그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햇빛도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다육이도 식물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햇빛이 부족한 곳에서 키우면 웃자라기 일수고요. 다육이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장소에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육이는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 같은 날씨를 좋아하고 육성이 가장 잘 되는 계절이에요. 반면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는 취약하고 다육이 종마다 동면한다고 할까요? 수면하는 다육이도 있으니 다육이 종류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무튼 다육이를 키울 때는 쾌적한 날씨에 충분히 물과 햇빛을 주는 반면 또 춥거나 더운 날씨에는 물과 햇빛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햇빛은 다육이에게 정말 중요해요. 집에서 빛이 제일 많이 들고 적어도 하루 4시간 이상은 빛이 드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이렇게 다육이가 웃자라는 거, 못생겨지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풍도 정말 중요해요. 통풍이 안 되는 곳에 키울 경우에는 병이 오기 쉬워요. 다육이 병이 오기 쉽고 그리고 깍지도 잘 생기기도 하고요. 자, 그럼 다육이 중요한 것보다 물, 햇빛, 통풍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에서 5월, 늦으면 6월까지 해당하는 계절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봄은 1년 중에서 대부분의 다육이가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성장기의 계절입니다. 물을 주는 거는 한 달에
뭐 다육이 종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1번에서 3번 정도 주는 것이 좋고, 화분에서 이제 옮겨 심거나 분갈이 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일단 봄은 겨울 동안 따뜻한 아파트 베란다나 실내에 있던 녀석들이 점점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계절이죠. 즉 안에 있으면서 햇빛을 많이 못 보고 자라거나 유리창을 통해 한번 걸러진 햇빛을 받고 자라다가 이제 밖에 나오면서 직광을 쬐게 하는 시기예요. 앞으로 이제 바깥에 나가면서 직접적인 햇빛을 쬐게 되겠죠.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겨울에 이제 겨울 동안 안에 있으면서 햇빛에 약해졌다가 이제 갑자기 밖에 내다 놓으면 다육이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서서히 햇빛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기간을 두어야 해요. 흐린 날에 밖에 내놓거나 신문지, 모기장을 걸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지, 모기장을 걸쳐 놓고 이제 햇빛에 점점점 익숙해지면 이렇게 이제 걷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제 또 봄이 되면 완전히 따뜻한 게 아니잖아요. 가끔 꽃샘추위라던가 서리가 내리는 날에는 밤에 실내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아까 다육이에게 필요한 3가지 요소, 물, 햇빛, 통풍이라고 했죠. 이제 봄의 햇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봄의 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봄이 겨울에 비해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예요. 활발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화분의 흙이 마르는 것이 빠르게 됩니다. 그만큼 물도 겨울에 비해 필요하게 돼요. 표면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시는 것이 좋아요. 듬뿍 주셔야 되는데 이 듬뿍의 기준은 저희 채널에 오시면 듬뿍이 얼마만큼 말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드려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봄 이제 분갈이 하고 바닥에 물이 슝슝슝 하고 나올 정도로 물을 듬뿍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주기는 시기는 다육이 종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 주세요, 2주일마다 한 번 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육이 상태에 따라 물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다육이는 물을 정말 좋아하는 반면 어떤 다육이는 정말 까다로워서 물을 싫어하는 다육이도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 종마다 다육이 상태마다 이렇게 관찰하면서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육이가 물을 줘야 한다면 봄에는 듬뿍 주시는 것이 좋고요. 점점 기온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물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은데요. 물의 양은 이제 겨울이 지나서 갑자기 물을 확 주면 안 되고요. 이제 2월 하순부터 이제 아직 추운 봄에는 이제 약간 덜 추운 날에 물을 주는 것이 좋고 3월 중순까지는 꽃샘추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꽃샘추위에 주의하면서 물을 주는 것이 좋아요. 이제 그 따뜻한 봄이 되면 물을 어떻게 주든 상관이 없는데 3월 초나 2월 하순 이렇게 좀 약간 추운 봄에는 추위 이렇게 예보를 보면서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봄에 분갈이를 하고 이제 물을 주고 하면 왕왕왕 하면서 숭풍숭풍 자라는 다육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육이는 번식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저희 채널에도 이렇게 적심하고 이꼬지하고 이런 걸 이제 번식이라고 하는데 봄에 번식을 하면 잘 돼요. 그래서 한번 봄이 되면 번식 도전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겨울이 지나면 봄에 다육이들이 활발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봄 활발해지면 역시 벌레들도 활발해지죠. 그러니 해충에 피해 입지 않도록 방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은 다육이에게 반수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은 다육이에서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계절이에요. 다육이는 더위와 건조한 날씨에는 강하지만 고온 다습한 여름에는 정말 취약하기 때문에 물 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그냥 아예 안 주는 것이 좋고요. 엉겨 심거나 분갈이는 이 시기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요. 굳이 이 시기에 분갈이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아까 말한 물, 햇빛, 통풍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이제 여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여름은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분이 가득해요. 그 물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다육이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여름 내내 물을 안 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 일기예보를 보고 시원한 여름하면 장마가 시원한 있죠. 밤에 그쵸.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다육이가 정말 웃자라거나 못생겨지거나 무르거나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장마철에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햇빛이 부족해지고 그렇다고 온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죠. 습도와 온도 높고 이러니 다육이가 웃자라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러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물을 안 주는 것이 좋고 화분의 흙이 말라 있어야 합니다. 장마 기간에는 단수를 하시고 통풍에 신경을 쓰셔야 해요. 습도가 많이 높아지니까요. 선풍기를 계속 내내 틀어주는 것이 좋고요. 바람이 안 통하는 문이 꼭 닫힌 실내에는 가능한 안 두는 것이 좋아요. 통풍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유기들한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꼭꼭꼭 여름에 한풍이 잘 되는 장소에 꼭꼭꼭 놓아주세요.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병충해 원인이 되고 입이 쉽게 물러지는 환경이 되니까 꼭꼭 통풍과 물관리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장마가 지나면 여름에 햇빛이 정말 강해지죠. 너무 뜨거운 햇빛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화상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기장으로 햇빛을 가려주거나 햇빛 차단하는 그늘막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다육이 위에 쳐주시는 것이 좋아요. 강하면 모자라다는 말이 있죠. 햇빛이 너무 강하면 다육이가 정말 타버려요. 정말 햇빛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때는 햇빛이 정말 강한 날에는 그늘에 놓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여름에 시원한 밤에 물을 준 후에 화분 안이 좀 젖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햇빛 뜨거운 날에 그 화분 속 흙 온도가 정말 높아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뿌리가 이 더운 화분안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소나기를 맞췄거나 이제 시원한 밤에 물을 준 다음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뭐 꼭 그늘에 놔둔다던가 모기장이나 뭐 이렇게 차단막을 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물은 꼭 저녁에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일기예보를 보시고 뭐 내일 구름이 낄 것 같아 하면 그때 물을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물을 준 다음에 일명 뽁뽁이로 하죠. 에어브로로 고인물을 털어주는 게 좋은데요. 물론 뭐 털어지지 않고도 잘 키우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는 쳐보니까. 자, 힘든 여름이 지나고 이제 9월이 되면 가을이 찾아오는데요. 가을은 다육식물을 키우는 참맛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 힘든 여름이 지나고 이겨낸 다육이들이 이쁘게 물들기 좋은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가을은 일교차가 크고 햇빛과 참 다육이가 좋아하는 햇빛이거든요. 햇빛과 온도가 제공되기 때문에 화려하게 변하는 다육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받은 손상을 이제 다육이가 회복하는 시기예요. 여름 동안 물을 안 줘서 야위었던 몸이 물을 이제 주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계절인데요. 여름에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막에 좀 놔뒀던 애들을 이제 햇빛을 막기 위해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해요. 빛이 약한 곳에 두면 단풍이 이쁘게 들지 않고 일조가 좋은 장소에 놓아야 이쁜 색이 물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을은 앞서 말한 봄과 비슷해요. 물 주는 거는 이제 뭐 다육이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에 1번에서 3번 정도 주시는 것이 좋고 옮겨 심거나 분갈이 하기 좋아요. 봄과 비슷하죠? 봄과 이제 비슷한 반면 이제 봄은 점점점 날씨가 따뜻해지지만 가을은 점점점 날씨가 추워지죠. 그래서 늦가을 때, 추운 가을 때쯤에 일교차 큰 걸 이용해서 다육이들을 좀 더 물들이려고 욕심내다가 냉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니 일기예보를 확인하시고 너무 추운 온도 5도 이하 정도 내려간다 싶으면 안에 들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봄처럼 분갈이 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했는데요. 봄에 미처 분갈이 하진 못했던 아이들이나 다육이가 그동안 이제 봄, 여름 지나면서 커졌던 화분에 비해 좀 더 크기가 커진 애들을 옮겨 심기 좋아요. 하지만 가을은 짧죠. 그러니 분갈이 작업은 10월 말까지 끝나는 것이 좋고 11월 이후가 되면 기온이 뚝 낮아져서 뿌리가 내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1월 전까지는 분갈이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 역시 통풍은 늘 좋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한풍이 안 되고 한기가 안 되는 곳은 병해충이 오기 쉽거든요. 꼭꼭꼭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통풍은 늘 잘 돼야 된다. 물은 다육이 상태마다 주되 봄과 비슷하게 가을에도 듬뿍 주어야 한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에 11월이 지나 이제 12월에서 2월까지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겨울은 여름과 반대로 너무 춥죠.
여름은 너무 더우니까 물을 주지 않았어요. 너무 더우면 물을 줄 경우 화분 안 온도가 높아져서 다육이가 죽었죠. 반면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물을 주면 화분 안이 너무 추워요. 물이 젖어 있으니까. 그래서 냉해를 잊기 쉬워요. 그러니 물을 주었다가 추운 겨울에 물을 주었다가 냉해 입을 수 있으니까 따뜻한 날에 물을 주는 것이 좋아요. 여름과 비슷하죠? 반대지만요. 특히 추위에 유독스럽게 약한 종류의 다육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물을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은 잎을 떨어뜨리면서 성장을 멈추고 이렇게 조용히 쉬고 있어요. 그런 종류의 다육이들은 봄이 될 때까지 그냥 물을 주지 않고 새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고요. 꼭 따뜻한 실내에 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제 겨울에 낮에는 그나마 밤에 비해 날씨가 따뜻하죠. 그러니 낮에 잠깐 햇빛을 많이 쬐도록 해주고요. 밤이 되면 안에 들여서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안으로 놔둔다 해서 창문이랑 너무 가까우면 창문 밖의 온도가 느껴지죠. 그래서 약간 창문에 살짝 떼어서 거리가 좀 떼놓고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온도 체크 늘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때 온도 체크는 하루 중 가장 추운 오전 6시쯤에 하시는 게 좋아요. 온도를 체크하시고 다육이를 키우는 곳의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신문지를 덮거나 약간 난방을 틀어주거나 약간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만약에 베란다인 경우에는 베란다 온도가 너무 이제 영하까지 좀 떨어진다, 영상 5도 밑으로 떨어진다 싶으면 다육이들이 냉해가 입을까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자시면 약간 온도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겨울 날개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해요. 보통 저희는 영상 5도까지는 온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뭐 영하만 안 내려가면 괜찮아요. 뭐 다육이가 더위랑 추위에 더위에 강하지만 고온 다습에는 약하지. 더위에는 강해도 다습한 환경에는 약하죠. 추운 날에는 다육이가 물로 이루어진 식물이다 보니까 영도 영하 밑으로는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의외로 다육이가 추위에 강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관리해 주시면 무탈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여름에는 시원한 밤에 물을 줬죠. 이제 반대로 겨울에는 따뜻한 낮에 물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 봄과 가을에 비해 물을 적게 주시고요. 입이 별로 안 처지고 그렇게 물이 고프지 않는 다육이에게는 물을 안 주시는 것이 좋고, 정말 물이 고파 보인 애들은 물을 살짝 주시는 것이 좋아요. 겨울에 너무 목말라 보여 해서 물을 듬뿍 주시다가는 웃자라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고프다 싶으면 물을 조금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풍.
춥다고 문을 꽁꽁 닫아두시면 안 돼요. 낮에 간간히 문 열어서 환기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통풍도 시켜줘야 돼요. 사람도 환기해야 건강에 좋죠. 다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간히 문을 열어서 통풍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이렇게 되풀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사계절 동안 다육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간략하게 총정리해서 알려드렸어요. 어렵지 않죠? 그냥 물, 햇빛, 통풍만 꼭꼭 기억해 주시면 무탈하게 잘 키워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일단 초보는 그렇게 기본기를 그렇게 다지고 이제 그 이상이 되려면 계속 다육이를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점점 다육이 노하우가 늘어나는 거겠죠. 우리 유기 초보님들이 왕초보님들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 사랑이 묻어나는 곳 강남다육이였고요. 다음에도 우리 초보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해주세요.